우리가 사업 정보에 보면 주력 산업과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장소가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무실에서 영상 녹화할 시간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장소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할 건데, 일단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울리긴 할 겁니다. 오늘부터 지원 사업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텐데, 한동안 이 지금 계속해서 강의나 컨설팅, 그다음에 코칭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녹화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놓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빨리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좀 숨어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그 다음에 그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지원 사업인데,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제품 고급화, 마케팅, 인증, 이 관련된 우리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립스라고 불리는 지역종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지역 주력 사업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는 드리긴 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지역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역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 주력 사업인데, 이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개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지역 주력에 맞는 사업들 어떤 것들을 신청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창에서 우리가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인데 그냥 편하게 RIPS 립스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요 RIPS라고 입력하면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이 lips.or.kr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 정보에 보면 주력 산업과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공고가 떠 있는 거는 주력 산업에 대해서 떠 있고, 나중에 바우처 사업이 또 뜰 겁니다. 2,100만 원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 900만 원은 마케팅 비용, 디자인 비용, 그 다음에 인증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력 산업 요거를 보게 될 텐데, 일단 각 지역별 충북 지역, 경북 지역,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강원, 경남, 충북, 제주까지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이면 부산, 경남 지역이면 경남, 그 다음에 대구면 대구, 대전이면 대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부산 TP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공고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접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해서 들어가면 좀 더 잘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공고문에 대해서 이 통합 공고와 그 다음에 사용자 매뉴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재무제표랑 사업자 등록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다시 위에 보면 지원 프로그램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프로그램 보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금 부산이면 부산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최대 금액과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 몇 프로 내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상세 안내문과 상세 사업 계획서 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작성해서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우리 제품들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 지역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능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첨단 융합 기계 부품, 라이프케어 사업, 친환경 미래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다른 전체적인 이 지역 주력 산업을 파악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 친환경 미래에너지 제품 공급하는데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 여기 있는 내용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효율 부품 ICT 융복함 제품 고급화에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과 그 아래쪽에 보면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에너지 효율 향상 제품 고급화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뭐 사업비가 2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세 사업 계획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접수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접수 기간 되면 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돼요. 로그인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신청서 업로드 해주면 접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세 안내문하고 이 공고문,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상세 안내문인데, 이 첨단 융합 기계 부품 산업에서 우리 제품 고급화를 지원받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요 상세 안내문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7월 달부터 시작하고 내년 2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제품 개선 지원하는데 총 10팀을 뽑고 1,300만 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짤 때도 1,300만 원 공급 가액으로 우리가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민간 부담금하고 이런 부분들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세부 항목들을 보면 이 제품 개선 지원과 공정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R&D 기획, 컨설팅을 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과 지원해주는 건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통합 공고문에서는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 지원 절차 및 목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 목표 실적은 이 기관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선 지원으로 10건 지원해 주는데 이 10건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이 과제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300만 원 얘기했던 부분은 요 밑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개선 지원 사업에 출원 및 인증 지원도 100만 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 해주는 것도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1,300만 원이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품 개선과 공정 개선, 그 다음에 R&D 기획 컨설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맞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 상세 공고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상세 사업계획서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첫 번째 화면은 신청서 작성하는 거고, 제품 개선으로 할 건지 공정 개선으로 할 건지 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분석하고 인증 지원 받는 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신청할 건지 정해주시면 되고, 신청 과제명 적고, 사업 기간은 아까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 기간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총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신청 정보들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 주시면 되고, 일단 연도가 지금 20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22년도니까 21년도로 바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1년도 자료도 요청하지 싶네요. 여기 보면 지금 최근 상계년도가 19년도부터 21년도이기 때문에 요거 좀 더 숫자 바꿔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바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출 서류, 뭐 신청서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참여 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다 하나의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 뭐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인증서, 그 다음에 수출 있으면 수출, 실적 증빙하는 자료들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계획서의 이제 개요 부분인데요. 이 개요 부분에 보면 신청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위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밑에 사업계획서 상세 내용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요약해서 여기 옮겨 적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TP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이 조금 많긴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업 패키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간소화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테크노파크 거 사업하시다 보면, 신청 서류 너무 많아. 이건 무슨 똑같은 얘기 또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양식이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지재권 현황이라든가 뭐 인증 현황, 그 다음에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수행 실적도 지금 타 지원 사업들 받은 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숨길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 더 잘하니까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라는 의미로 사업 수행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 프로그램 이름이 유사하다고 하면 결과물이 다르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제목도 좀 달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인력에 보면 여기 있는 그 전문성 기준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특급 기술자인지 고급 기술자인지 또 초급 기술자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분류된 거 보고 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내용에서 이제 제품 고급화 왜 필요한지 이거 쓰는 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장 경쟁력, 그러니까 차별성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 우리 사업화 지원을 받으면 성과 낼 수 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적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제 목표인데요.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품 나오겠다가 아니라 이 제품 나온 거를 가지고 다른 외부 기관에다가 평가받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체 평가를 해도 돼요. 자체 평가를 해도 되는데 자체 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너무 커서 뭔가 어디 들고 가가지고 평가받는 게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외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사무실, 우리 공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구애받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자체적인 설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설비 만들어서 외부 평가인을 불러서 우리는 이러한 절차대로 평가할 겁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평가 담당자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우리는 평가해줬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기술해주는, 기입해서 이제 도장 찍어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제품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품 만들었습니다. 아니라 수치화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쳤을 때 정수기에서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 나올 때는 뭐 10도에서 12도 사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온도 쟀을 때 10도, 11도, 12도 이거는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차 범위들까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수치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 성능 지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디딤돌 과제나 R&D 하게 되면 이런 KPI라고 불리는 이 성능 지표 잡는 것들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그래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성능 지표에 대해서 좀 뭔가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한 두 개만 해도 되고, 뭐 많이 한다고 하면 뭐 네 개 정도. 그러니까 다섯 개는 넘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섯 개 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능 평가할 때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항목들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과 어떻게 낼 건지, 매출 얼마 할 건지, 고용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적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고급화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적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품 고급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설계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제품 제작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조립과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계획은 뭐 간트 차트 이용해서 뭐 7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8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이 내용 그냥 적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화 방안은 추진 일정하고 추진 계획이 있으니까 이 추진 일정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추진 계획은 우리가 요소 항목들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세부 항목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업화 방안은 우리가 향후에 마케팅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매출 낼 건지, 그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하고 활용 방안인데요. 그래서 내수 시장 얼마, 수출 얼마인데, 수출 없으면 그냥 0원 적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국내 내수용으로 우리 목적으로 우리 제품 만들겠다라고 하면 수출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내수용만 금액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지재권이나 활용 방안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사업비 소요 내역을 적어 주시는데 재료비는 어떻게 하고 시험 인증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허 출원한다고 하면 특허 출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이 내역이나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업체랑 주고받았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참여 의사 확인서, 동의서 이런 부분들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해가지고 사인해서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우리가 해본 게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R&D 작성하는 것만큼의 고퀄리티에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디딤돌 과제나 아니면 중기부 과제, 그 다음에 산자부 과제, 뭐 다른 부처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습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그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경남 TP라든가 아니면 경북 TP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뭐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내 업종에 맞는 이 주력 산업들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전 후방 산업 모두 다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 후방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매칭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왜 이 지역 주력 산업에 맞는지 설명해 주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뭔가 그림과 도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사업 계획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주에 정하시고 다음 주부터 사업 계획서 쓰시면 그나마 조금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